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간원이 계속하여 의관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공로가 있는 자들이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정교하기를 병조가 전투에 익숙하고 싸움 잘하는 군사를 서울에 불러 모아 위급할 때에 쓸 것에 대비하려는 그 의도가 몹시 원대하다. 탈출하여 이름을 숨기고 향곡에서 일 없이 노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장수와 함께 전쟁터에 종사하여 심력을 같이 하며 사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진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러오게 된다면 이곳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부에 불과하고 저곳에 있어서는 부곡이 파산되어 수족을 이름으로써 병세가 단약해질 것이니 작은 걱정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제장의 휘하에 있는 자는 아예 불러오지 말고 이미 올라온 자라도 속히 돌려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해 적을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돌려보내더라도 혹시 중간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 장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가로이 노는 패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니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그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그 장수에게 보내 진에 남아서 방해하게 하는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이런 사실을 참작해 조처하도록 병조에 말하라 하니 병조가 회개하기를 비만기에 병조가 전투에 익숙하고 싸움 잘하는 군사를 서울에 불러 모아 위급할 때 쓸 것에 대비하려는 그 의도가 몹시 원대하다. 그러나 탈출하여 이름을 속이고 향국에서 일 없이 노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장수와 함께 전쟁터에 종사하여 심력을 같이 하며 사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진중에 머물러 있는 자를 모두 불러오게 된다면 이곳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부에 불과하고 그곳에 있어서는 부곡이 파산되어 그 수족을 이름으로써 병세가 단약해질 것이니 작은 걱정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제장의 휘하에 있는 자는 아예 불러오지 말고 이미 올라온 자라도 속히 돌려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해 적을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돌려보내더라도 혹시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 장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가라에 노는 패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니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그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그 장수에게 보내 진에 남아서 방해하게 하는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이런 사실을 참작해 조처하도록 병조에 말하라고 하셨는데 무사로서 지금 각 장수의 휘하에 있는 자를 불러오는 것이 부당합니다. 본조 역시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근래 무사가 각진의 군관임을 칭하면서 집에서 한가로이 노는 자가 몹시 많기 때문에 실로 선출된 자는 함부로 일체 면제시켜 아울러 이문에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 진장의 문보를 기다려 그대로 머물게 하고 이미 왔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자세히 조사하여 내려보낸 다음 본진이 임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므로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외방의 연병 초관 차정에 대해서는 또한 그곳의 인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함께 내려보냈고 지금 소집한 자는 시골에 버려져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을 모았을 뿐입니다. 이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참봉 황정직이 상소하기를 정직이 지난달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기한이 지나 채직되었기 때문에 전 참봉이라 말하였다. 삼가듣건대 전하께서 신의 아비 황진이 병사로서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진성에서 절사하였다 하여 특별히 전조에 명하여 신에게 동부 참봉을 제수하셨습니다. 신이 그 명을 받고 두려워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엎어져 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신의 집이 남원에 있어 서울과의 거리가 천리나 되므로 왕복하는 데 수월이 걸립니다. 명을 듣고 달려오는 사이에 문득 시기가 지났으니 명을 받들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신의 아비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세상에 드문 지혜가 있는 분도 아니었지만 일찍부터 무예를 익혀 국가를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입조한 지 10여 년 동안 일찍이 가사를 마음에 가져본 적이 본 일이 없고 항상 병서를 열람하면서 옛날의 충신과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책을 덮고 탄식하기를 사람은 실로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음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겠다 하면서 말을 끝내고 이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좌우에 우러러 보면서 의롭게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국가를 위해 또한 서로 축하하였으나 신은 홀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평소 먹은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루아침에 난에 임하여 반드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부자의 정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흉적이 기승을 부려 곧바로 영남을 유린하자 신의 아비는 시석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약간의 적을 막아낸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특상을 내려 통정의 품계로 승격시켰고 병사은 충청 병사였습니다. 직을 제수하셨습니다. 이때 신이 아비를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안색을 살펴보니 신의 아비의 눈물이 이미 옷깃을 적시고 땅에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신의 아비는 전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었고 또 신 또한 아비의 울음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더욱 신의 아비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진성이 포위되자 몇몇 제장과 함께 피를 마시고 성에 올라가 고성을 사수하면서 수천 명의 무리를 데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과 대항하여 주먹을 굳게 쥐고 분격하여 싸우다가 예리한 적의 칼에 목숨을 버렸으니 이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신은 남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비와 함께 흉적의 칼에 죽지 못하고서 남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염치 없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온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불효와 불청의 죄가 누구인들 신보다 심하겠습니까? 손꼽아 세어보니 신의 나이 지금 23인데도 아직 관흥의 고사와 같이 못하였습니다. 어찌 아비가 죽었는데 보복하려고 하는 자가 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데 도리어 살기를 바랄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비가 죽은 후로부터 문묵을 버리고 무사에 종사하여 매번 사절신 최경혜의 아들 최홍기와 더불어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며 맹세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와 더불어 한성을 지키다가 함께 적에게 죽었다. 너는 흉족이 너 아비 죽인 것을 잊겠는가? 아비의 원수를 갚지 않을 것인가? 천지가 있고 1월이 있고 귀신이 있어 지켜본다 하며 말을 마치고 활과 칼을 어루만지다가 또 다시 목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이번에 크나큰 성은으로 포상을 융숭이 내리시어 아비에게 일품직을 추증하니 과처와 고아가 기절하도록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망부의 홀령 역시 황천에서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추증의 은혜도 오히려 보답하기 어려운데도 신에게 참봉의 벼슬을 내리시니 신이 지극히 우매하나 또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신으로 하여금 한 군졸에 충당하여 항우의 사이를 왕복하게 한다면 끝내 창대를 잡고 몸소 적진에 들어가 한 명의 적장을 참하고 한 점의 적육을 씹을 것이며 그대로 죽게 되어도 또한 마음에 달게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신의 비천한 재주로 의관의 바늘에 두어 대부의 뒤를 따르게 하니 위로는 조정의 관작을 욕되게 하고 아래로는 향린의 부로에 부끄러운 일이니 신이 스스로 편안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상께서는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박절한 정상을 굽어 살피시어
모거에 꾸지람이 없게 하시면 공사간에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너의 아비가 국사를 위해 죽었으니 그 중요한 절희가 비록 옛사람인들 누가 이를 능가하겠는가. 내 항상 애뜻이 여겨 너에게 잠봉의 직을 내린 것이니 그리 알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주청사 한응인이 장계하였다. 신이 요양에 이르러 포정사의 아문에 나아가 정문하니 노출을 선유하는 일에 대한 자문이다. 포정 양호가 대강 그 말미만 보고서 성색을 높여 말하기를 내 나라가 노추와 더불어 두 차례나 강하여 패백을 주기까지 하였다. 너의 나라는 왜 일찍 자문하지 않고 다만 배신으로 하여금 정문하게 하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여희원이 일찍이 선유로 인해 변상에 가 있었으니 사사로이 선물을 주고 받은 일은 꼭 있었거니와 우리나라가 어찌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패백을 주었을 리가 있겠는가. 자문은 이미 지난해 도사에게 보내어 상사 및 예부와 병부에 전보하였다고 하였더니 포중이 말하기를 배신은 오로지 이 일을 위해 왔는가 하게 신이 답하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일로 주문을 가지고 급히 경사로 달려가다가 본 오랑캐의 정패를 본사에 고하지 않을 수 없어 이처럼 정품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정은 노기를 풀지 않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간삭이 짝이 없으니 정말 가증스럽다. 너희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의당 먼저 도사에게 품어야 하고 마 총병에게 바로 청할 수 없는 것이다. 노초의 일로 일찍이 마 총병에게 이문하였었다. 또 강상에 초막을 슬비하게 만들어 놓고 삶을 캐러 왕래한다고 하니 이것이 허언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중국의 금약이 지극히 엄격하고 주밀함으로 우리나라가 저 오랑캐와 서로 통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서신이 그 사색을 살펴보니 하면서 신이 그의 사색을 살펴보니 좋지 못한 조처가 있을 듯 하였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전후 사정을 가지고 속히 포정사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리라 봅니다.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현릉 두 능의 화재 난 곳을 난간석 아래로부터 정작 각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토를 고치자면 공사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달 보름께면 새풀이 나서 자랄 것이니 비록 개수하지 않더라 또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능상의 사토만 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연호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려 월식이 보이지 않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조가 매양 인재가 부족하다고 염려를 하니 별세초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전조가 재배할 즈음에 인재가 모자란다고 걱정하는데 신들 역시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특별히 유념하여 별세의 명을 내리신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간원이 계속 의관을 파직할 일을 청하니 답하였다. 그들이 공로가 없지 않으니 개정할 수 없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함경도 순안 어사 박동열이 장계하기를 남도의 걱정이 하루가 긴박한데 근래 노추가
노을 가적을 말한다. 매양 화해를 구실로 삼아 겨울 봄 할 것 없이 출입하면서 엿보고 있으므로 잔보의 군졸들이 방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령이 된 자는 의당 제때에 달려가 미리 성원해야 하는데 병사 변양주는 특별히 남보다 뛰어난 재주도 없이 공석을 메워 구차히 지수된 사람으로서 그의 소행을 보니 이 일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화창해진 지 이미 오래인데도 사슬에 핑계대며 말하기를 반드시 오족과 쌍청 두 보류의 이름이었다. 순행하고서야 행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눈이 막혀 지체하고 있다 하니 기망하여 시를 끄는 태도가 잠옷 가스롭습니다. 비록 태평무사한 때라도 병사는 의례 중춘에 떠나 들어가야 하며 만약 걱정이 될 만한 병고가 있으면 그 기한에 관계없이 순행해야 하는데 3월에 통행할 수 있는 고든 길을 버리고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삼족과 쌍창의 보루를 경유하고자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신이 본부에 도착하여 그의 휘하를 잡아다가 다른 고을에 수감한 후에야 억지로 출발하니 그의 태만한 방자함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취재할 것을 입게 합니다. 하니 장원의 전교하기라. 어사가 곤수에 대하여 어찌 이렇게 한단 말인가? 병사의 진퇴는 어사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휘하를 잡아다가 이감하고 독촉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이 장기를 쓰지 말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곤수가 지체하는 것도 잘못이며 어사가 곤수의 휘하를 쓰고 마는 것도 잘못이다. 어사가 비록 실수를 범하였더라도 위에서 의당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조정이 어사를 대하는 도리가 과연 이런 것인가? 이것이 과연 춘추 전에 이른바 서로 잘못이다 라는 것이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병조의 하교하기를 평안 병사를 전에는 가선으로 삼았다. 이 경주는 당상이니 반드시 가선을 가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상이라도 또한 할 수 있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영남 방백을 평시에는 가선으로 하였는데 근래에는 통정을 차임에 보냅니다. 지금의 평안 병사를 평소에는 가선을 보내는 곳이나 전 병사 변응규를 애초 제수할 때 또한 통정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적의 변보가 급박하자 품계가 높은 하관을 제지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가선으로 승격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준의 사세 또한 제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가선은 중앙가자이니 무단히 함부로 줄 수 없음을 감히 아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약관 이응례가 서게하였다. 신이 여희원과 함께 2월 2일에 강을 건너 구랑 합동에서 유숙하고 3일에 첫째 불악에 이르러니 남녀가 주육을 가지고 노상에 나와 접대하였으며 날이 저물자 만것 땅 동거 우합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4일은 소란 땅 왕골적의 집에서 유숙하고 5일은 노중에 이르렀는데 노을 가적이 먼저 호인 강고리를 보내 문안하고 또 중국 장해 및 그의 사위 홀호리로 하여금 기병 300명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장해 등이 노중에 나와 무릎 꿇어 아련하고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여희원이 장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도둑의 후의를 입었다. 만약에 먼 길을 수행하려면 초료가 불편할 뿐 병마의 수행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장해가 거느린 군사를 파산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청수 땅 화라의 집에서 유숙하고 6일 노중에 이르자 노을 가적이 호장 8명으로 하여금 기보병 6, 7천을 거느리고 도로에서 영접하게 하였는데 병마를 전과 같이 해산하였으며 날이 저물자 동대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7일 건주성에서 30리쯤 떨어진 노을 가적의 농사에 당도하니 노을 가적의 형제가 기병 3, 4천을 거느리고 영접하였습니다. 여희원이 마상에서 손을 들어 서로 읍한 후 말에서 내려 술을 들었는데 3배가 돈 후 바로 일어나
두세 차례에 이르자 기병 4, 5천이 좌우에서 열지어 수행하였고 15리에 이르자 보병 1만 명 가량이 좌우로 나누어 길가에 나열하여 섰는데 줄이 건주선까지 잇대어 섰습니다. 성중으로 들어가니 노을가족의 형제가 즉시 하마 연을 베풀었습니다. 노을가족이 말하기를 천조의 지경 950리를 보수하여 내가 이를 관리한지 13년 동안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않았으니 공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양 포정은 무단히 우리를 불손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바야로 제본을 올려 우리의 부락을 정벌하려고 하고 이 애매한 정상을 광령도 어사에게 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양 포정이 가로막고 보내지 않았다. 다른 계책이 없으니 어찌 하겠는가. 우리는 조선과 본래부터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조선 사람이 왜 인의 구축을 당하여 호지를 지날 때 우리가 각각 의식을 제공하여 만포를 수여하였으니 우리의 호의는 분명하였다. 지난해 호인이 위연 땅에서 인삼을 캔 것이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나 조부선이 우리에게 포박해 보내어 우리가 죽이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조선 사람이 호인 40명을 멋대로 죽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만약에 노야의 선유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무례함이 어찌 오늘날에 나를 기다렸겠는가. 우리는 명예를 도모하지 재물을 도모하지 않는다. 노야는 이런 사정을 군문에 분보하여 그로 하여금 제본하게 하여 황상께서 우리가 이런 사정을 황상께서 우리의 공손함을 알아준다면 마음에 흡족하겠다고 하자 여희원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사정을 어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만포에 들어가서 바로 사람을 차출하여 손 노야에게 분부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을가족이 어느 때 회신이 있겠는가 하자 여희원이 대답하기를 며칠만 손꼽아 기다리라. 6월이면 회신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노을가족이 말하기를 이를 성취하는 것도 노야에게 달려있고 이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노야에게 달려있으니 나는 다만 6월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된 절강사람 공적륙이 금년에 그들 군사가 움직이지 않는 소식과 크고 작은 일들을 한간 틈을 타 여희원에게 말해주고 또 말하기를 모든 기밀에 관계되는 일은 호인이 곁에 있으므로 다 말할 수 없다. 4, 5월 사이에 소인이 친히 만포에 가서 분명하게 노야에게 품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일 노을 가족이 노상에 참기 의식을 할 때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기를 내가 이를 관장한 후 13년 동안 오직 공순한 마음으로 가졌을 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고 의식을 마친 후 호상을 받고 잠깐 쉬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9일 서울 가족이 여희원의 일행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10일 출행에 임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기말을 주지 않자 여희원이 말하기를 나는 조선의 연병 유격 장군이다. 조선 사람이지만 나를 따라왔으니 이는 모두 나의 사람인데 어찌 피차를 분별하는가 하니 노을 가족이 호인 마신을 시켜 말하기를 조선의 말을 제기하기만 하면 문득 위연의 사건이 연상되어 마음이 몹시 아프다. 어떻게 기말을 주겠는가 하였습니다. 여희원이 말하기를 위연의 사건은 국왕이 하는 일이 아니요 곧 변민의 망령된 행동이다. 조선의 국왕이 이미 위연 태수를 취재하여 도독도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조선 역시 중국의 속국이여 너희 건주 역시 중국의 속국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오로지 이 일을 위함인데 만약 피차를 분별한다면 어찌 강화할 수 있겠는가 하니 노을 가족이 말하기를 노야의 명예에 의하여 조선 사람도 함께 말을 주겠다 하고 노을 가족은 여희원에게 대마 한 표를 주고 기패관 가대은과 신에게는 각각 단위 1건과 초피 5장씩을 주었으며 소울 가족 역시 각각 초피 2장씩을 주었습니다. 당인 교사 방효충 진구경
진, 중 등에게는 각각 단위 1건과 초피 3장을 주었으며 소울 가적 역시 각각 초피 2장씩을 주었습니다. 여희원의 4가정 2명에게는 각각 단위 1건을, 외가정 10명에게는 각각 남포 2필씩을 주었습니다. 만포첨사의 군관 안충성, 토병 출신 최보형, 강계부사의 군관 백운걸 등에게는 각각 단위 1건씩을 주었습니다. 노을 가적의 형제가 제장 4, 50명으로 호위하여 성박 1, 2에 장막을 설치하고 전별 연을 베풀었습니다. 왕반하는 도중 모두 소를 잡고 씨를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후대함으로 인해 신은 휴대한 반전을 쓰다 남은 은전 6 내지 7냥을 반납하였습니다. 선조7월 73권 선조 29년 3월 17일 갑신 4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유격은 철회하게 되자 본국이 자보하여 철회를 조종하였는가 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매번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여 억지로 보낸다는 뜻을 말하였는데 지금 여희원에게 보낸 3통의 첩서를 보니 그 중에는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지어내어 희원의 마음을 격분시켜 그로 하여금 속히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그가 군문에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모함하고 말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그 서한 3통 여희원이 이 엉례에게 보낸 서한을 아울러 입게합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8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8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눈이 내리다. 사신은 논한다. 이변을 기록한 것이다. 3월달에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8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성군수 박동준이 일찍이 수령이 되어 논박을 입었는데 복직한 지 얼마 안 되어 벼랑간 사품직을 제수하므로 여론이 몹시 부당하게 여깁니다. 개의정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8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먼저 두서를 정하고 자연적인 형세에 따라 극히 간편하고 시행에 폐단이 없이 착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그늘 외방의 관리들이 이러한 묘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문을 보내 지시할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여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리의 손에 맡겨놓고 성심을 다해 몸소 살피지 않으니 그 사이에 백성을 괴롭히는 패단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방의 연병에 패단이 많음으로 인해 통렬히 그 배습을 혁신하고 일정한 규정을 반포 시행하고자 하여 무학 사목을 특별히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에 의해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관, 각면, 각 촌의 그 현존한 장정의 수에 따라 종합 단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사사로이 연습하게 하는 것이지 전령으로 양식을 싸가지고 관문에 취업하게 하는 예가 아닙니다. 또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전력하고 농한기에는 각각 그 기예를 익히되 수령은 다만 초관 및 기대를 영속할 사람만 살펴 선택하고 상벌을 명시하면 앞서 군사를 불러 모으는 패단은 영원히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이로써 토적을 방비하면서 각각 제9장을 보호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한마디의 호령으로 쉽게 집합시킬 수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이 어찌 간략하면서도 유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석한 점은 관리의 성의가 적은 데다가 시행에 있어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정의롭기를 힘쓰고 양이 많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제일 기묘한 일인데 근자에 들으니 외방에서 항우를 편성할 때 실력 있는 품관의 집종은
다투어 모면하기를 도모하고 의지할 데 없는 미약한 사람만 항우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수령이 단속을 가하지 않고 하리에게 맡겨 뇌물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초관과 기대총이 있고 또 수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천습을 조차 시류가 없이 백성만 괴롭히는 자는 각별히 중률로 다스려서 폐단을 혁파하고 시료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